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어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드리려고 해요. 일단 영상 시작 전에 제 영상 기다려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제 월요일 또 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갭이 뜬 자리가 좀 보이죠? 그죠? KRX에서 갭이 뜬 자리가 여기죠? 여기 86,000원짜리 일단 5일선 지키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 그러니까 즉 이 86,000원 위쪽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첫날에 요 가격대에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가 살짝 달렸죠.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매도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조선이 폭등을 하면서 매도 물량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거래량을 보게 되면 조선 폭등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종가가 어디죠?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89,700원 자리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요만큼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다음날 그죠? 다음날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금요일에 어떻게 됐어요? 거래도 줄어들고 하락폭도 줄어들면서 매도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죠? 이 가격대. 그래서 요 구간에선 이제 뭐요? 슬슬 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뭐요?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아무리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기적인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엇갈린다라고 하면 하지만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뭐다? 매수 기회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릴 건 이 구간에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또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고 또 올라가다 어떻게 고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때 잘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면서 일단 눌리면은 저는 기회로 보고 있으니까 요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 있을 거예요. 자, SMR 관련돼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라는 거,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들어가 봐서 금강 공시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자 이걸 볼 겁니다. 이제 반기 보고서 쪽에서 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볼 거예요. 돈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결 재무제표 말고 그냥 재무제표로 가겠습니다. 그냥 재무제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라는 부분들 볼 건데요. 유동자산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4조가 있으면 4조가 있는데 자 유동부채가 얼마 있죠? 유동부채가 5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정정 하진 않고 맞겠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5조 그죠? 5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여기 보면은 부채 중에 유동부채가 많긴 한데 우리가 뭘 봐야 되면 초과청구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 1조 3,500억이죠. 근데 초과청구공사라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발주한 데에서 준 돈이거든요. 준 돈.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부채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요게 만약에 프로젝트 완료되면은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동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주가가 내려가면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보고 있냐면은 공시입니다. 공시. 자 어떤 공시냐? 우리가 이 매각에 대한 공시를 좀 잠깐 볼 건데요. 자,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부분 뭐요? 베트남에 있던 두산 비나 있죠. 두산 비나 그 두산 비나를 어떻게 매각하는 건이요. 3천억이죠. 3천억 그죠? 3천억에 대한 부분들을 매각을 하는 건데 자 가져간 애들이 누구다 보면은 자 정정 후에 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요 3천억짜리 법인을 가져간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뭐요?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주력 사업 투자 재원 확보라는 내용이죠. 뭐예요? 투자하겠다는 거 3천억. 근데 이제 매각 일자가 언제인지를 보시면 돼요. 언제요? 바로 12월 19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이 11월 2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SMR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찌라시를 돌면서 주가가 빠진 적이 있죠. 과거에 어디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그런 찌라시들이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못 갔었는데,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SMR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제 투자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있어요? 연도별 예상 투자액이죠. 2025년도에 3천억 투자하겠다. 2026년도에 3천억 투자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있어서 뭐요? 설비 투자라는 거는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사실상 이번 연도에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2,700억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 매각을 함과 동시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IR이나 아니면 컨퍼런스 콜에서 SMR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으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내용만 나와주더라도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을 볼 때 여러분들 항상 뭘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두산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핵 잠수함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상 이 핵 연료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전 쪽에서도 우리가 이슈를 또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이 그죠? 원전에 얼마를 투입한다 그래요? 110조를 투입한다라고 해요. 그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자재에 대한 부분은 누구? 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재료로 확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던 이 트럼프가 왔다가 이제 뭐요? 이 국내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협력도 관심 있어 한다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죠.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함. 그죠? 이것도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리하자면 앞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 중인 SMR 프로젝트에 그죠? 기자재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슈가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자, 미국 원전 투자로 다시 한번 국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세 번째, SMR 수요 증가로 인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두산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건데 그냥 올라갈 건데가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 얼마죠? 60조, 56조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지금도 두산은 싸다예요? 아니에요. 지금 두산은요 비싸요. 비싼데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재료에 대한 기대감. 주식은 실적만으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적만으로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절대 못 삽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뭐다? 모멘텀 플레이. AI가 결과적으로 더 커지려면 더 많은 큰 전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두산을 들고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제가 그냥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2024년도 4월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냐? 여기야 여기. 여기. 불과 작년 그죠? 여기다 여기구나 여기. 언제입니까? 여기 4월 30일이거든요. 4월 30일. 여기 완전 바닥일 때 얼마입니까? 15,000원, 17,000원. 자, 이때부터 제가 두산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전력 때문에. 날짜를 잘 보세요. 24년도 4월 30일이죠. 자, 영상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건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요렇게 원전주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월 30일이요. 물론 요거를 보여드리면 확실해지겠죠. 보시면 구독자도 없어요. 이 당시에 조회수가 아예 안 나왔다니까. 죄송해요. 조회수가 아예 안 나왔어요. 이 당시에. 자, 날짜 봐봐요. 언젠지. 자, 보시면 언제요? 자, 바로 작년 4월 30일이죠. 제가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원전을 무조건적으로 봐야 된다. 자꾸 이거 새로 고치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관심 종목 추가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작년 4월에. 자, 그래서 다시 본론 넘어와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미래는 뭐다? 이제 매도 타이밍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앞으로 이러한 또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이때 뭐 해야 돼요? 이때도 또 분할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왜? 이렇게 올라가면요, 개인 투자자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 내가 무서워서 못 사고 있었는데 가잖아. 드디어 가잖아. 내가 이거 지금이라도 사봐야 돼. 이러면서 10% 이상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격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추격 매수 들어온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절할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세력들은 또 여기서 한번 흔들어주고 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앞으로 나올 호재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디서 팔고 어디서 신규 진입을 해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원래는 잘 다들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두산 에너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 설문조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친듯이 두산 브리핑을 드리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 몇 명이 보유하고 있냐? 3,000명 중에 얼마요? 2,100명, 2,200명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이밍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 같은 경우 최근에 금요일에도 제가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한정 기술도 가능하고 두산에도 가능하다, 분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예요? 신규 진입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쉽게 했지만 이거는 인원들이 많아서 텔레그램을 잠갔습니다. 아, 그러면 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돼요? 간단해요.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둘 건데, 여러분들이 이쪽 번호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텔레그램 방에서 그냥 신호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 번호 010-845-9501,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이거나 두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산 영상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지금 킹이냐, 누가 두산의 흐름을 다 맞추고 있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토요일, 금요일에 올려드린 영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조회수, 자, 25,000의 구독자도 이렇게 200명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 제 두산 구독자가 한 몇만 명 될 거예요. 한 10,000명, 20,000명은 되려나? 만몇 명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구독자가 는다라는 건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꼭 타이밍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타이밍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타이밍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 소프트웨어 국내에도 있죠. 자, 잘 봐봐 여러분들. 지금 로봇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로봇주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뭐예요? 물리적인 로봇주가 많이 올라가요. 물리적인 로봇주. 이게 무슨 말이죠? 결과적으로 감속기나 진짜로 손가락이나 연결된 물리적인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 뭐냐? 로봇 소프트웨어겠죠. 그죠? 지금 엔비디아가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 부분들 진행한다고 했죠. 그럼 로봇 관련된 뭐요?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황제주로 넣어 놓을 거니까 요거 제가 많이는 못 드려요. 선착순만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위쪽에 번호 몇 번이요? 010-845-9501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황제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